예,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자, 오늘 교재는 여러분요, 기본서 98페이지 여러분 표입니다. 98페이지. 우리 오늘 이제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 볼 차례인데요.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들 배웠어요. 조세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웠냐? 조세 징수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걸 공부했죠. 자, 그래서 우리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보통 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원칙적으로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고납부 방법은 하여튼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납세무자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얘네들. 자, 그 다음에 국세는 뭐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식은, 자, 정부부과세 방식은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뭐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가산세, 가산금도 자, 요거 하나 빼면 중요해요.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세 가지요. 정부 부가세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정부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산세는 그래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데 얘 조세 포함을 시킵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합해가지고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징수 순서상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종류가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예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 1심만 벌이 25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최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고, 이제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비슷비슷하다고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제 가산금 규정은 삭제되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세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지방세 가산금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예,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작자들이. 그래서 예,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가산세와 달리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가산금은 종류가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예요?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연구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자 언제까지만? 60개월까지 5년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면 자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 체납세액이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예를 들어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안 열려요. 자,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럼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2012년 7월 31일이었어요. 2012년 7월 31일.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날이 2020년 5월 3일이었습니다. 일반 가산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바로 나와야 돼, 답이. 480만 원이요. 자, 2012년 7월 31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니까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중과상금 0.75%씩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이요. 자, 2012년이었는데 지금 2022년이니까 5년 지났죠? 자, 그래서 일반 가산금, 중과상금 총 합계액 얼마요? 480만 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일 때요. 자, 그 다음에 이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입니다. 중과상금은 적용해야 하네요. 30만 원 적용합니다. 같은 고지서에 2개 이상의 세목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식으로 병기되어 나란히 적어져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목별로 재산세는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세목별로 따로따로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납부지원 가산세라는 것은 올해 이제 신설이 된 건데 납부지원 가산세를 이런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종전에 가산금 규정 요 3%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에서 요 3% 적용되는 것은 이제 가산금 규정이 없어지고 이제 종전에 가산금 여기 이제 3% 적용되는데 요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3%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원래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 1일 0.025% 적용되던 거 있죠. 여기 이제 합쳐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 그래서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종부세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지원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취득세 산출세액의 취득가액의 취득가격이 얼마?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취득한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2,000원이면 징수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하고요. 자, 이런 것들 이따가 또 문제 통해서 또 보기로 하고, 납세의무 성립식이요. 여러 쭉 우리가 전체를 배웠는데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이번 순환에서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떼고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세 일부요.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날, 7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복습이 이렇게 그냥 저를 보면서 안 되는 분들은 그 핵심 요약 정리 그걸 읽으면서라도 이렇게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실력 향상 문제. 이거 안 되지 참. 자, 보겠습니다. 문제 2회차입니다. 보시니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보시니까요. OX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OX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죠. X입니다. 거기서 날라왔는데 슈팅해 버리고, 자, 여보 아니면 아빠, 엄마, 올해부터는 내가 재산세 계산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고, 어떤 경우에도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없고요. 재산세. 자, 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OX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부가 과세하니까, 그렇죠? 정부가 과세하니까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 거기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봅니다. 재산세와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모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다. 네?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 주민세는 금방도 복습했지만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다.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대답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잖아요. O, X? X입니다. 자, 어느 때입니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다. X입니다. 이런 건 기초인문과정에서 제가 OX를 물어봤었는데 어느 때입니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는 때지. 그래서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 봅니다. 6번째 문제를 보시니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의 부가세로서 등이 있다. 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하라는 말이지. 자, 맞죠, 여러분들? 다 신고납부하는 애들이죠.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고요. 자, 7번째 봅니다. 맞고요. 7번째,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X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눈썰미가 있으셨다는 건데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오, 자, 그렇습니다. 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벌써 또 항상 포인트 어떤 건지, 이거 진문 속에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자,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로서 보통 징수하는 애,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는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보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특정 자원분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이 때문에 틀렸고, 또 틀린 게 있어요. 자, 결정에서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로라고 그랬으니까 종부세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것도 문제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문제를 제가 재산세 요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으로 해놓고 또 지방교육세 재산세부가 있을 때 이렇게 해놨더니 이걸 특정 부동산분에서 했더니 종부세를 고르도록 이렇게 했더니 이거 다 많이 틀리고 나중에 질문이 자, 인강수학 선생님들 중에 막 질문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답이 저 답이 X라고 내가 했는데 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막 계속 질문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거 하나 더 틀리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예? 하나 더 틀리게 확실하게 그냥. 자,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는 결정에서 확정되는 국세고요. 특정 자원분은 신고에서 확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봅니다.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조세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 3%에 더하여 징수한다. OX요. 예? OX요. 답이 엇갈리네요 여러분들. 자, 답이 엇갈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맞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자,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조세 1만 분의 75, 0.75%죠?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 3%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게 중과상금이잖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중과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자, 계속 봅니다. 9번째, 지방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한세, 납부한 세액에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75% 한도로 해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만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네? 자, 또 여러분 답이 엇갈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이거? 이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잖아요.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기본법 그러니까 지방세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한세, 과소납부한세액의 75%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몇 프로 한도 내서 75% 한도 내서 적용될 수 있잖아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만 분의 25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맞습니다. 0.025%씩.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히 지문 확인하고. 아, 이건 쉽습니다. OX.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자신 있죠?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자, 둘 중 고르기 문제입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지난주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2번이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세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당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산세 20만 원 계산돼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내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다만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세 고지서상에 납부기 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자 3%예요, 5%예요. 3% 일단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75예요, 0.0이에요. 0.025%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자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징수가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가세하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데 정부 부가세 하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할 때는 3% 종전의 가산금 있죠? 3% 요거 적용되고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3% 고유소 기재된 납부기한 딱 지나면 하루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0.75%씩 중가상금 적용하잖아요. 근데 납부지연 가산세에서는 자 지방세에 있는 그 종전의 중가상금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3% 고유세 기재된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종부세 납부기한으로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15일 딱 지났다 그러면 일단 3%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 적용되는 거지. 지방세처럼 중가상금 납기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이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종합부동산세 예외적으로 근데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 선택한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선택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어요, 의무를. 그럴 때는 어떤 죄를 받는다?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거기서 날라온 거 내가 휴통해 버리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그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X여러분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은 정부 부가세 고유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는 이제 올해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 그래서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아셨죠, 여러분? 작년까지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오늘 복습이 긴데 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자 봤고요. 답은 네 번째입니다. 취득세 면세점은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상술세가 50만 원이에요. 네? 취득 가격입니까? 취득 가격이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네? 자, 이하죠? 그래서 면세점 나오면 과세표준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가격이고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요거 그거고 계속 봅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세액이 고유소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예? 미만 들어있는지 2,000원인지 이걸 잘 봐야죠. 2,000원이니까 징수합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얘네들 소액 징수 면제.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소액 징수 면제 규정 적용된다는 거 꼭 주의하셔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자, 여섯 번째입니다. 5천만 원의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 중 때부터 자,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합니까? 예? 몇 년이요? 우리가 답이 엇갈리는데 여러분 우리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다섯 가지죠. 아닌 거 부가 철회,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이런 거 소멸 사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소멸시효요. 소멸시효
올해 지방세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꼭 알아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방세가 작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세금 부과순 때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했는데, 올해부터는 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5천만 원 이상부터 10년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이면 딱 5천만 원이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10년간 행사점 소멸시효 완성합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여러분들.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7번째 봅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불부과세 때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이 5년이에요? 15년이에요? 자, 10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이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제척기간 높이로요라고 그랬어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일반 지방세는 10년, 7년, 5년인데 지방세, 다만 사기쳤다 지방세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일반 국세는 사기쳤다 10년입니다. 아이고, 인사말 나왔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은 서름이 알알이 맺혀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서러운 일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나 공부하는데 몸도 안 좋고 지금 막 공부하려고 힘든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복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내 마음을 못 알아줘요. 가족도 그렇고, 그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서름이 알알이 맺혀야 되고 꾹꾹 삼키면서 여러분들 가셔야 되고, 전진한 여러분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98페이지 한번 봅니다. 98페이지. 자, 그래서 98페이지 지방세 그래서 2편에서 이제 지방세에서 제1장 취득세입니다. 거기 목차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항상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거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목차,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를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번에 사법시험하고 사시 있죠?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했다가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마치면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애가 기사가 났는데, 그러니까 수석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 다른 얘기는 다 저기고,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역시 여러분한테 제가 맨날 했던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정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 대신, 이런 이건 좀 그렇고, 머릿속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한다. 자, 여기요.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공부 자체를 즐긴 편이었습니다. 이거 좀 우리하고 좀 안 맞네. 우리 같은 서민하고는 좀 안 맞죠?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공부 자체를 즐기고 이런 거는 우리 서민하고 맞지 않는 건데, 여기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까지는 우리 서민하고는 맞지 않는 적이고, 공부 귀족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부터 이제 공부에 있어서 서민들이요. 공부에 있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 여기 해당됩니다. 목차 위주의 되새김질 공부법을 활용했다. 정 씨는 책을 볼 때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래서 목차 위주로 어느 대단원의 어느 소단원, 무슨 부분을 보고 있는지, 목차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정리해보고 고민했다. 이어 양이 워낙 방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길을 잃기 쉬우니 목차로 틀을 잡아 놓아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며 1시간 정도 공부한 다음 눈 감고 소목차에 살 붙인 핵심 내용을 되새김질하는 식의 공부법이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제가 여러분께 말하려는 취지 알겠죠? 항상 제가 하잖아요. 공부
수업을 들으셨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막 공부하려고 외울 건 외우려고 하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꼭 제가 항상 있잖아요. 도서관 가서 독서실 가서 커피 마시고 뭐 하고 자리 잡고, 또 주부 수강생들은 집 청소하고 애들 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때 조용히 공부하려고, 그때 복습하려고 하면서 공부하는 공부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공부도 있지만 더 좋은 공부는 뭐냐면요, 수업 끝나고 뭐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밥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화장실에서 뭐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목차부터 했죠,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그래서 큰 제목이 나왔으면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납세무, 성립학종, 소멸을 배웠으면 성립식이 세목별로 어떻게 됐더라, 지방세는 국세는 뭐 확정이라는 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떠올려서 복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런 공부가 떠올려 보는 게,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복습한 이것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머릿속에 더 잘 남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공부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98페이지 쭉 읽어보시고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절 취득세 개요 및 취득의 유형입니다. 자, 요 취득세 여기 펴놓으시고 제가요, 우리 취득세 어떤 걸 공부할지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에서는 일단 뭐 얘가 또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이제 지방세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는 선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고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취득세 지금 성격이요. 자, 성격, 특징. 이번 순환까지는 1월 과정까지는 제가 특징, 성격 이런 것들 용어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또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또 취득세는 요 고촌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고촌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야. 어떤 게 취득이고,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이 뭔지, 또 그 유형,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로 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단골로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특히 취득세 납세무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지, 또 취득세 어느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인지, 취득 시기요. 취득세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자,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그랬을 때 어느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 취득 시기 부분은요, 28회 시험 때 취득세 취득 시기가 문제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안 나오고, 29회 시험 때요,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취득세 취득 시기는 안 나왔어요. 30회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양도민 취득 시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8회부터 한번 볼게요. 28회 때 보니까 취득세가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안 나오고, 자, 29회 시험 때 보세요. 취득세에서 출제가 안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출제가 되고, 자,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가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가 출제가 안 됐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취득 시기 문제에 있어서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31회 시험은 이제 어떤 차례예요? 이제 취득세에서 안 나오고 이제 양도세에서 나올 차례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종합 문제 속에서도 질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중요성은 떨어졌다, 취득 시기가. 그래서 취득 시 작년보다는 떨어졌고, 종합 문제 뭐 지문 대비해서 한번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요,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자, 과표 결정 어떻게 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거의 매년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29회 시험 때는 사례 문제로 나오고 그랬는데 세율은 작년에는 안 나왔어. 저 29회 시험 때 재작년에 안 나왔지만 작년 30회 시험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거의 매년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중요 개정 내용도 있고 등등 과세 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지.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납세 절차.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 이런 것도 납세 절차도 종합 문제 속에서 뭐 단골입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할 것이냐. 이 취득세 비과세 부분이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 문제도 나오고 최근에 또 잘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취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의미 성격을 봅니다. 교재 여러분, 이 99페이지입니다. 제1절 취득세 개요 및 취득에 유용해서 01번 취득세 의미 특징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 가격에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의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특징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세가 이렇다는 거고,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는 유통세적인 성격. 유통세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그래서 유통세적인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박스 안에 그림을 보시면 취득세 는 납세무자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물건 소재지 특광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니까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응능과세 이런 거 줄 필요 없어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물세요. 자, 물세라는 거 어떤 거냐? 자, 시간 없지만 용어 설명을 살짝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봅니다. 조세 분류에서 물세, 인세, 조세 분류가 있었어요. 물세와 인세에 대한 조세 분류가 있었는데 제가 강론에서 설명한다고 왔고 시험에서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이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다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론에서 물어보니까 물세라는 것은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봐요. 사람은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결론적으로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세는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는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거 보유할 때 재산세 원칙 물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주요 3개 세금보다 물세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거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서 A라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하는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쳐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B주택도 갑이 취득합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9억 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강남구에 주택을 2채를 취득했네. 취득 가격으로 합쳐서 19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자, 취득자 인적상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취득하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A주택에 대한 취득세 계산하고 B주택은 B주택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B주택에 대한 취득세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따로따로 계산해요. 재산세요.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우리 관할구역 내 A주택도 갑소유인데 B주택도 갑소유네? 그러면 주택가액을 합쳐가지고 19억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느냐? 아니에요. 역시 재산세도 물세니까 취득자 인적상 고려하지 않고 그냥 A주택, 자
10억이야? 10억 곱하기 세율. 비주택은 비주택 곱하기 세율. 각각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지금 요 주택분 재산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알고 있는지를 27회 시험 때 30회 시험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같은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주택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해당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소유자별로 주택가격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요 의미 시험에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인세는 어떤 거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요.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얘는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인세는 합산과세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합산과세하는데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재산세에서요. 토지를 보유할 때 그래요. 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라는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A 상가 토지 가격이 만약에 이게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B 상가 토지도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면 뭐 20억이라고 해요. 또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만약에 시상가 토지가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요, 여러분, 강남구청장은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도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 을소유네.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소유자별로 합친 가격에 맞는 50억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세액 계산합니다. 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근데 성남시에 있는 것은 당연히 뭐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자,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토지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고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토지는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납세무자 인적상을 고려해서 합산했으니까 뭐예요? 인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를 취하는데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아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돼요. 자, 그러니까 양도세도보다 인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개 세목은 뭐고? 물세, 개별과세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 정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다가 여러분요, 교재 9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다가 물세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자, 물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정률세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가입니다. 기초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오늘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초과정에서 성격 이런 것들 막 설명했기 때문에 용어 설명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 소개해 줄 거냐면, 우리 조금 늦었지만 첫 시간 좀 길어졌네요. 인터벌이 좀 길어서. 근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네.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보시면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세법에서는 이 실질과세 원칙, 조세부가 원칙 중에서 조세부가의 원칙 중에서 이 실질과세 원칙만 잘 이해하시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과세 원칙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실질과세 원칙은 먼저요, 제가 부동산 세법에 맞게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귀속의 실질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소유자가 있고요. 실질 권리자, 소유자가 있고 또 등기 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귀속시키냐? 원칙적으로요. 등기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은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예외가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질 권리자에게 부과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또 두 번째 봅니다.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사실주의,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또는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등기, 등록, 허가 등과, 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합격생 인생 스토리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어렵게 저기 했다가 이제 1년 만에 합격하고 도부사로 시작했지만 막 돈 벌고 나중에 근데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그 합격생 얘기 드렸습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할 때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했는데 자,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습니다.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됐어도 을은 이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사실상 취득했다 봅니다.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등기 없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해서 이 취득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죠. 또 보세요. 등기 이전 아직 안 됐어도 취득해서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도 부과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자,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또 등기 이전까지 아직 안 했어도 잔금 받았을 때 갚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봐가지고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되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등기 이전 안 됐어도 무관하게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또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이게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모두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대부분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부동산 주요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한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예요?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제가 무허가 주택도 재산세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고 무허가 건축물 주택 이런 거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수업 시간에 손 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무허가 주택 같은 거는 그 어떻게 알고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재산세 부과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적발해서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되고 양도소득세 대상도 된다. 아셨죠?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를 때 그거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적발하는지는 우리가 뭐라 신경 써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이제 형식주의 과세라고 그래가지고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만.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에 관한 형식주의 과세는 또 용어 설명 드립니다. 제가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그때 또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의 실질에서 현황 부과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공부상 현황이요. 공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에요.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대개 이제 이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무엇에 따라 부과한다고요? 이거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여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득일 현재 봤더니 취득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다. 농사 안 짓고 있다. 그러면 나대지 상태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 농지 취득으로 가세요? 나대지 취득으로 가세요? 나대지 취득으로 가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등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라. 거래 내용의 실질인데 여기 어떤 거냐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 깨워. 여보 일어나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3억 5천에 사는데 이게 지금 6억 5천이 됐어. 당신이니까 특별히 3억 6천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둘이 매매 계약서 쓰고.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산 집인데요. 이게 지금 4억 5천이 됐어요. 저한테 그냥 주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요걸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 옛날에 사는데 요걸 저한테 지금 2억 2천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 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에이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냐.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자, 양도세 부과되지 않고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져요.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임속 간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속 내용을 실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등기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키냐?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되지 않아도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 사실주의 과세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5번 거기다가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땡땡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거기다가 쉬는 시간에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됐습니다. 지방세고 특별시광시 도세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특징 소개해드렸고 오늘 복습이 좀 길었습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02번 자, 취득이 뭐냐. 이제 본격적인 취득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